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50대 초반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정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그대로 놓쳤습니다. 쾅당, 유리 파편이 바닥에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방금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당당한 걸음걸음. 50대 중반의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강태영. 그는 수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예비 며느리 강은채와 그녀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매일 이런 놀라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중국집 주방. 수연은 땀을 흘리며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짜장면 5그릇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주문 들어왔어요.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수연은 주방복을 벗고 간소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0대 초반의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 여성 정장 코너. 수연은 진열된 옷들을 조심스럽게 훑어봤습니다. 한 벌의 우아한 베이지색 재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괜찮네. 그녀는 옷을 들어 자신의 몸에 대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때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9만 원.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다른 걸 볼까요? 직원이 다가왔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연은 백화점을 나와 근처의 저렴한 옷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매장 안. 여기는 훨씬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수연은 15만 원짜리 검은색 재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해 보였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삑. 죄송한데요, 카드가 승인이 안 되네요.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녀는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도 한도 초과였습니다. 결국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수연은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그녀와는 너무 먼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재킷을 입어봤습니다. 그래도 백화점 옷보다는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의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응, 왔어.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상견례잖아요. 준비 다 됐어요? 응. 옷도 샀고. 정말요? 보여주세요. 수연은 쇼핑백에서 재킷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와, 괜찮은데요?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수연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은채가 장소 정했대요. 제가 문자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오빠, 상견례 장소 강남 라벨로 레스토랑으로 정했어요. 토요일 오후 6시. 수연은 그 레스토랑 이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수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 레스토랑을 검색했습니다. 코스 요리 1인 20만 원.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수연은 새로 산 검은색 재킷을 입고 강남 라벨로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이 서 있는 고급스러운 건물.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로 은빛 식기들이 반짝였습니다. 강은채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따라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연의 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안쪽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룸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와 있던 강은채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제 엄마예요. 은채 옆에 4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진주 목걸이,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원피스. 한지우라고 합니다. 정수연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검은색 재킷이 갑자기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지우가 부드럽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연과 민수가 앉자 지우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일하세요? 순수한 궁금증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우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예상과 달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방에서요. 수연은 자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왜 굳이 주방이라고 덧붙였을까?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낮고 안정적인 남자 목소리. 수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 남자.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강태영.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영도 수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과당? 아버지.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태영과 수연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룸 안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태영의 얼굴이 서서히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놀람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당신. 태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는 분이세요? 지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연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급히 들어와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깨진 것은 유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단 한순간도 수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님과 아시는 사이세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턱을 굳게 다물고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옛날에 잠깐 알았던 사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아셨어요? 지우가 물었지만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습니다. 민수와 은채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최악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포크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영은 칼로 스테이크를 자르면서도 계속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지우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팔을 건드렸지만 태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태영이 갑자기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쩡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지우가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은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영은 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수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아들과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어. 제발.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태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여보, 진정해요. 지우가 남편을 말렸지만 태영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은채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은채 나와. 아버지, 저는 은채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오라고 했어. 태영의 목소리가 룸 안을 울렸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오빠, 미안해요. 은채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태영이 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우와 은채가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남겨진 것은 수연과 민수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수연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녀. 여성은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연과 강태영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사랑했던가.
수연은 사진 속 태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사진을 찢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늙고 지쳐 보이는 50대 여성. 사진 속 그 밝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수연은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연은 집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수연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젊은 수연은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수연은 지금보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수연 씨, 3번 침상 활력 징후 체크해 주세요. 네, 선생님. 그녀는 이 병원에서 3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점심시간, 수연은 동료 간호사와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다음 달이면 결혼이야. 수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태영, 중견 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수연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녁 7시, 수연은 병원 정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강태영이었습니다. 지금보다 25년 젊은 모습,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아. 태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 다음 달이면 우리 결혼이야. 믿기지 않아. 태영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꿈만 같아. 수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몇 명 낳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집을 꾸밀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밤 11시, 수연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익.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사고다. 당직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입니다. 중상 환자 여러 명. 환자들이 연달아 실려 들어왔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 씨, 이쪽. 수연이 한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피투성이 남자. 태영 씨? 강태영이었습니다.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 씨, 정신 차려요. 동료가 수연을 흔들었습니다. 네, 내 약혼자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모입니다. 임신 8개월, 태아 심박 약화. 또 다른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배를 감싸 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2명 다 위중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의사는 1명뿐이었습니다. 간호사도 수연 포함 2명뿐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어느 쪽을 도울 건가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1달 후면 결혼할 사람, 그리고 임신부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여성. 하지만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빨리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임신부를 가리켰습니다. 산모 쪽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태영 쪽으로 갔습니다. 수연은 임신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산모님, 저 봐주세요. 제 아기. 임신부가 신음했습니다. 괜찮아요. 꼭 살릴게요. 수연은 산모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계속 태영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영은 저쪽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 수연 씨, 집중하세요. 동료가 불렀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삼키며 산모에게 집중했습니다.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실 준비. 수연과 동료가 산모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 씨, 들어오세요. 의사가 불렀습니다. 수연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응급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심장이 멈췄다는 소리. 아니야. 태영 씨.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산모는 살았습니다.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수연은 수술복을 벗고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산모를 살렸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 씨, 태영 씨는 수술 중에 심정지가 왔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태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해. 태영 씨, 정말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밤새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태영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수연 씨, 태영이가, 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수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뇌손상이 심각합니다. 뇌손상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가 왔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됐어요. 깨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태영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그날도 유리창 앞에 서 있을 때 태영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태영이 이렇게 된 게 당신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간호사잖아요. 당신 약혼자잖아요. 그런데 왜 낯선 사람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태영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연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전 1년의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수연과의 사랑도 약혼도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회상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둔 수연.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기, 제 아기, 익숙한 목소리. 한 여성이 길 한쪽에 쓰러져 배를 감싸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여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구했던 산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이 다가갔습니다. 아기가. 여성이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그날 밤 저를. 네.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택시를 잡아 여성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대기실. 제 이름은 민지예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정수연입니다. 그날 밤 선생님이 저와 제 아기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선택으로 태영은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아기는 살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6개월이에요. 민지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예요. 수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둘 다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아기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 수연과 민지는 가끔 만났습니다. 수연은 민지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분유가, 생활비. 민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수연이 고집했습니다. 1년 후 수연은 민지의 작은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서 민수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안아보실래요? 민지가 민수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가 방긋 웃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민지 씨. 수연이 급히 민수를 내려놓고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민지는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말기 폐암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 당시 늑골이 부러지면서 폐를 손상시켰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병실. 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말 안 하셨어요? 알아도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저
민수가 조금이라도 더 엄마 얼굴을 기억했으면 해서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민수를 부탁드려요. 민지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제가 민수를 키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수연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제 목숨처럼 지킬게요. 넉 달 후, 민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연은 민수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수연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만든 인연.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영을 만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강태영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태영은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영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태영이 수연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태영 씨,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태영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태영과 수연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영이 존댓말로 물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말투였습니다. 상견례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이 25년 전에 한 일에 대해서는요? 아니면 제 딸의 결혼을 망친 것에 대해서는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왜 저를 버렸는지 알아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당신이 저 대신 낯선 산모를 선택했다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1년의 기억을 잃었어요. 당신과의 사랑도 약혼도 모두 잊었어요. 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선택했던 산모에 대해서요. 태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산모는 민지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뱃속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제 아들 민수예요. 뭐라고요? 태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아들이 그날 밤 산모의 아기라고요? 네. 민지는 사고 후유증으로 폐암에 걸렸고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민수를 입양했습니다. 태영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 아들과 제 딸이, 네, 제가 살린 아기와 변호사님의 딸이 사랑에 빠졌어요. 태영은 책상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겁니까? 그날 밤 민지의 남편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민지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의 본명은 한민지예요. 태영 씨가 기억을 잃기 전에 결혼했던 첫 번째 부인이에요. 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제 딸 은채는, 네, 은채는 민지가 낳은 아기예요. 제가 그날 밤 살린 바로 그 아기. 태영 씨의 친딸이에요. 태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 딸을 살린 거였어요? 네.
저는 태영 씨 대신 태영 씨의 아내와 딸을 선택했어요. 만약 제가 태영 씨를 선택했다면 은채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사고 직후 제왕절개로 은채를 낳았어요. 그리고 태영 씨는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났고 민지와 은채를 기억하지 못했죠. 저는 몰랐어요. 제 아들 민수와 은채는 남매가 아니에요. 민수는 제가 입양한 아이고 은채는 태영 씨의 친딸이에요. 하지만 둘 다 그날 밤 제 선택으로 살아남은 아이들이에요. 태영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수연이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민수와 은채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을 살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낳은 아이를 키웠어요. 태영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은 무릎 꿇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태영은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살렸군요. 만약 당신이 저를 선택했다면 은채는 세상에 없었겠죠. 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원망했어요. 25년 동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옳았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선택했다면 저는 깨어났을지 몰라도 은채를 잃었을 거예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게서 기억을 빼앗아갔지만 딸을 주었어요. 태영이 수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민수를 키우면서 행복했어요. 민수는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 민지가 낳은 아이를 당신이 키워줬군요. 민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민수를 부탁했죠? 네. 저는 약속했습니다.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그리고 지키셨군요. 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이들한테 같이 가서 모든 걸 설명해 줍시다. 그리고 축복해 줍시다. 태영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직도 당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당신이 제 딸을 살려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연의 집. 태영과 수연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그리고 민수가 태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앉아라.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태영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과 태영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의 사고, 수연의 선택, 민지와 은채의 이야기, 민수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 은채가 태영의 친딸이라는 것.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채의 어머니가 낳은 동생이지만 남매는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지. 은채는 내 딸이고 너는 수연 씨 아들이니까.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를 낳아주신 분은 민지는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을 행복해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사랑했어.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잘 키워달라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 전부야. 수연이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30분 후 은채가 도착했습니다.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태영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은채는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민수 오빠는 제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남매가 아니야. 은채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채야, 너를 살린 사람이 수연 씨야. 그날 밤 수연 씨가 내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은채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은채가 수연에게 절을 했습니다. 수연은 은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은채가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태영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도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결혼 축복한다. 은채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민수도 일어나 수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수연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태영과 함께 찍은 사진. 태영 씨, 이제야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 그 선택이 만든 25년. 고통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있었고 은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의 선택이 결국 모두를 구원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